거기 두 번째 소절 반음 낮춰야 해. 치매로 사람 얼굴도 못 알아본다던 전설의 작곡가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장가 저희 엄마가 매일 불러주던 노래인데요. 무명 가수의 떨리는 고백에 방송국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심사위원석 윤태식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이 노래 내가 왜 알지? 30년 전 한 여자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뱃속엔 아이가 있었죠. 태어나지도 못한 내 아이를 위해 봉인된 악보 한 장. 숨겨진 진실 하나. 무대 위 그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요? 아빠가 너를 하루도 잊은 적은 없었다. 기억은 사라져도 노래는 남았습니다. 오늘 당신의 가슴을 적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울 외곽, 오래된 대저택, 새벽 5시였습니다. 거실 창문 너머로 여명이 희미하게 밀려들고 있었죠. 거실 한쪽 구석, 오래된 라디오에서는 10년대 동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정겨운 멜로디였어요. 윤태식은 그랜드 피아노 앞에 앉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라디오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한지 알 수 없었죠. 이 노래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윤태식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텅 빈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이 집에는 윤태식 혼자뿐이었죠. 가족도 자식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때는 이 거실이 사람들로 북적였던 적이 있었어요. 방송국 직원들, 가수들, 기자들이 드나들던 시절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노랜가?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오선지 위에 빼곡히 적힌 음표들이 보였죠. 하지만 윤태식은 그 음표들이 낯설었습니다. 악보 귀퉁이에 적힌 자신의 이름조차 누구의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윤태식, 작곡가, 74세. 그 글씨가 자신의 손글씨인지도 의심스러웠죠. 윤태식은 악보를 다시 덮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최근 들어 기억이 자꾸 흐려졌어요. 오늘 아침 식사를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떠오르지 않았죠. 병원에서는 초기 치매라고 했어요. 하루하루 기억이 사라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 이름은 잊어도 멜로디는 잊히질 않네. 그렇게 말하며 윤태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저택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정원사도 가족도 아무도 없었죠. 그저 새벽 안개만이 잔디 위를 천천히 기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에는 녹슨 그네가 있었어요. 누가 타던 그네였을까요? 윤태식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의 머릿속에서는 어떤 멜로디가 계속 맴돌았어요. 단순하면서도 애틋한 선율이었습니다. 누구를 위해 만든 곡인지, 언제 만든 곡인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멜로디만큼은 또렷했죠. 마치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기억하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윤태식은 피아노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천천히 첫 음을 눌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음을 이어갔죠. 자장가였습니다. 느리고 부드러운 자장가였어요. 피아노 소리가 거실에 퍼져나갔습니다. 윤태식은 멈추지 않고 계속 연주했어요. 윤태식의 눈가에 무언가 흐릿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여자의 미소 같기도 했고 아기의 울음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형체는 없었죠. 그저 감정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슬픔 같기도 했고 그리움 같기도 했어요.
윤태식은 자신이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이 노래만 기억나는 걸까? 윤태식은 건반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라디오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라디오에서는 윤태식이 젊은 시절 만든 동요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전설의 작곡가 윤태식 선생님의 대표곡이었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전설의 작곡가라니.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나요? 윤태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이 자장가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어요. 한편 지방 소도시 반지하. 천장에 형광등이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 안 한서준은 바닥에 앉아 기타를 조율하고 있었어요. 줄을 하나씩 튕기며 음정을 맞춰갔죠. 새벽 6시였습니다. 서준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서준의 손가락은 거칠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행사장 일로 굳은 손이었어요. 손톱 밑에는 때가 끼어 있었고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하지만 기타를 잡을 때만큼은 부드러웠습니다. 서준에게 기타는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서준은 기타를 무릎에 얹고 천천히 코드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노래를 불렀어요. 자장가였죠. 잠들어라 내 아가.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준은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죠. 서준은 노래를 부르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이 자장가는 어머니가 매일 밤 불러주던 노래였어요. 서준이 잠들 때까지 어머니는 이 노래를 반복했죠.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에서 서준을 재우기 위해 어머니는 밤마다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서준은 어릴 적 물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엄마, 이 노래 누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내 아빠가 만든 노래야. 아빠요? 응. 아빠가 너를 위해 만든 선물이야. 서준은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없었고 이름도 몰랐어요. 어머니는 그저 아빠는 멀리 있지만 널 사랑했다는 말만 반복했죠. 서준은 어릴 때는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을 보면 더 이상 물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거든요. 서준은 기타를 내려놓았습니다. 방 한쪽에 놓인 액자를 바라봤어요. 어머니의 영정이었습니다. 고은정. 66세의 나이로 반년 전에 세상을 떠났죠. 병원비를 낼 돈도 없었고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어요. 엄마 오늘도 그 노래 부르면 잘 될까? 서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텔레비전 오디션 최종 예선이었어요. 국민 작곡가 윤태식이 특별심사위원으로 온다는 소문이 있었죠. 서준은 윤태식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작곡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어요. 서준은 다시 기타를 들었습니다. 자장가를 한 번 더 불렀어요. 이번엔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간절하게 불렀습니다. 서준은 이 노래로 오디션을 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유행가도 아니고 화려한 곡도 아니었지만 이 노래만큼은 진심을 담을 수 있었죠. 노래가 끝나고 서준은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죠.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이 노래는 내 아빠가 남긴 선물이야. 서준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서준은 알 수 없었지만 그저 노래만은 놓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자장가만큼은 절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새벽 7시 윤태식의 대저택에서는 여전히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반지하에서는 기타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몰랐죠. 서로의 존재를, 서로의 인연을, 그리고 곧 마주하게 될 운명을요. 하지만 자장가만큼은 두 사람 모두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챕터, 문제의 발단 전환점 마지막 오디션. 서울 마포구 방송국 건물 3층. 오디션 프로그램 대기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벽에는 커다란 포스터가 붙어 있었어요. 국민 작곡가 윤태식 특별심사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한서준은 포스터 앞에 서서 그 글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윤태식 선생님? 서준은 작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생전에 말씀하셨던 기억이 났습니다. 윤태식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곤 했었죠.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서준은 그때 어머니의 표정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대기실에는 20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최종 예선에 오른 사람들이었죠. 화려한 옷을 입은 참가자도 있었고 악기를 들고 온 참가자도 있었어요. 서준은 그들 사이에서 가장 수수해 보였습니다. 낡은 청바지에 흰 셔츠, 그게 전부였죠. 참가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식 선생님 진짜 오신대. 근데 치매라던데? 맞아, 얼굴도 못 알아본다던데. 그럼 심사는 어떻게 해? 서준은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치매라니. 서준은 윤태식을 직접 본 적은 없었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아끼던 자장가를 만든 사람이 그런 상태라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참가자 한 명이 서준에게 다가왔어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형, 뭐 부를 거예요?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자장가요. 자장가요? 오디션에서요? 네. 남자 참가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형, 장난해요? 자장가로 어떻게 붙어요? 서준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수도 없었고 설명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이 노래만큼은 부르고 싶었죠. 한편 심사장. 커다란 무대 앞 심사석에는 3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중 가운데 자리에 윤태식이 앉아 있었어요. 윤태식의 옆에는 박미정이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72세, 방송국 출신 음악 프로듀서였죠. 윤태식과는 50년 가까이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박미정은 윤태식의 팔을 살짝 잡고 있었어요. 윤태식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보고 있었죠. 윤태식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어요.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선생님, 오늘은 그냥 듣기만 하세요. 박미정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박미정은 한숨을 쉬었어요. 일주일 전 윤태식의 집을 방문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윤태식은 박미정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50년을 함께한 동료를 몰라봤죠. 선생님, 저예요. 미정이요. 박미정이 말했을 때 윤태식은 고개를 가웃거렸습니다. 미정이 누구죠? 그 순간 박미정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울 수는 없었습니다. 박미정은 윤태식을 부축해 차에 태웠고 오늘 오디션장까지 데려왔죠. 방송국에서는 윤태식의 마지막 공식 출연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미정은 어떻게든 윤태식을 모시고 왔어요. 심사석 옆자리에는 젊은 PD가 앉아 있었습니다. PD는 박미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생님 상태가 괜찮으실까요? 걱정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박미정은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윤태식이 갑자기 혼란스러워하면 어쩌지.
소리를 지르거나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 어쩌지. 박미정은 계속 윤태식을 지켜봤습니다. 윤태식은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하지만 윤태식의 손가락은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박자를 세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기실에서는 참가자들이 하나씩 호명되고 있었어요. 첫 번째 참가자가 무대로 나갔습니다. 댄스 가수 지망생이었죠.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지만 윤태식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박미정과 젊은 PD만 점수를 매겼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참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윤태식은 그저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실망한 표정으로 무대를 내려갔죠. 대기실, 서준의 차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기타를 꺼내 다시 한번 줄을 확인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죠. 서준은 심호흡을 했어요. 스태프가 대기실 문을 열고 외쳤습니다. 한서준 씨, 준비하세요.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타를 메고 천천히 무대 쪽으로 걸어갔어요. 복도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서준은 그 복도를 걸으며 어머니를 떠올렸죠. 엄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서준은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서준은 어머니가 옆에 있는 것만 같았어요. 무대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스태프가 서준에게 물었어요. 곡은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작곡은 아닙니다. 자장가입니다. 스태프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장가요? 네. 제목은요? 서준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어머니는 제목을 알려주지 않았으니까요. 그저 자장가라고만 했죠. 제목은 없습니다. 스태프는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무대 쪽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들어가세요. 서준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무대로 걸어 들어갔어요. 조명이 서준을 비췄습니다. 관객석에는 100여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심사석에는 3명의 심사위원이 있었습니다. 서준은 가운데 앉은 윤태식을 봤어요. 백발의 노인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서준을 보고 있었지만 보고 있지 않은 것 같았어요. 눈빛에 아무런 감정이 없었죠. 서준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기타를 무릎에 얹고 천천히 코드를 짚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서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죠. 서준은 기타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첫 음을 눌렀어요. 맑고 깨끗한 소리가 무대에 퍼져나갔죠. 관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준은 천천히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잠들어라 내 아가.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어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기교도 없었죠.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고 노래했어요. 어머니가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똑같은 멜로디로, 똑같은 감정으로 불렀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자장가네. 오디션에서 자장가를. 좀 이상한데. 하지만 서준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노래에만 집중했어요. 기타 소리와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무대를 채워나갔죠. 별빛 아래 내가 있고. 두 번째 소절이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어요.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죠. 서준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캄캄한 반지하 방, 축축한 이불 속에서 어머니의 자장가를 듣던 밤들이요. 어머니는 매일 밤 이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서준이 잠들 때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불러주셨죠. 심사석, 박미정은 서준의 노래를 듣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멜로디였어요. 복잡한 편곡도 화려한 고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미정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노래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었죠. 박미정은 옆에 앉은 윤태식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윤태식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박미정은 윤태식의 손을 봤죠. 윤태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박미정이 작게 불렀지만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윤태식은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초점이 생긴 눈빛이었죠. 무대에서는 서준의 노래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세 번째 소절이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았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서준은 노래를 멈출 수 없었어요. 이 노래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심사석, 윤태식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윤태식은 중얼거렸어요. 이 노래. 박미정은 깜짝 놀랐습니다. 윤태식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 아침부터 한마디도 하지 않던 윤태식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겁니다. 박미정은 윤태식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선생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그저 서준을 바라보며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윤태식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죠. 마치 무언가를 떠올리려는 것처럼,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것처럼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관객석도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이제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서준의 노래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죠. 꿈속에서 만나자. 네 번째 소절이었습니다. 서준은 눈을 뜨고 관객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심사석을 봤습니다. 윤태식과 눈이 마주쳤죠. 그 순간 서준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윤태식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텅 비어있던 눈이 이제는 무언가로 가득 차 있었죠. 서준은 계속 노래했습니다. 마지막 소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빠도 널 사랑해.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식이 갑자기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거기 두 번째 소절. 심사석이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PD는 놀라 윤태식을 쳐다봤어요. 박미정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태식을 봤죠. 윤태식은 계속 말했습니다. 반음 낮춰야 해. 관객석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윤태식이 말을 한 겁니다. 치매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던 윤태식이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을 한 거예요. 서준은 노래를 멈췄습니다. 기타 소리도 멈췄죠. 무대가 고요해졌어요. 서준은 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식도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박미정이 윤태식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윤태식은 박미정을 보지 않았어요. 윤태식은 그저 서준만 바라봤습니다. 윤태식의 눈에 무언가 떠올랐어요. 기억 같은 것, 감정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죠. 윤태식은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이 노래 내가.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알지? 심사석 옆 스태프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카메라가 윤태식을 클로즈업했습니다. 이건 방송 사고일까요? 아니면 기적일까요? 아무도 알 수 없었죠. 서준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자장가. 서준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매일 불러주던 노래인데요. 관객석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계속 말했어요. 엄마는 이 노래가 아빠가 만든 노래라고 했어요. 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 아빠가 저를 위해 만든 노래라고요. 윤태식은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윤태식의 입술이 떨렸어요.
무언가 말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의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떠올랐다 사라지기를 반복했어요. 여자의 얼굴, 아기의 울음, 자장가 멜로디. 모든 게 뒤섞여 있었죠. 박미정은 윤태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미정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박미정은 알고 있었죠. 이 자장가가 무엇인지, 윤태식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하지만 지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대 위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관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1명, 2명, 그리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서준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준은 그저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심사석, 윤태식은 여전히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윤태식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윤태식은 왜 우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죠.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관객석 100여 명이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무대 위 서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닦았습니다. 심사석에서는 윤태식이 멍하니 앉아 있었죠. 박미정은 윤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태식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어요. 박미정은 50년 가까이 윤태식 곁에 있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윤태식의 눈에는 혼란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박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윤태식은 박미정을 봤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죠. 윤태식은 다시 무대 위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PD가 서준에게 다가갔어요. 마이크를 들고 물었습니다. 서준 씨, 방금 아버지가 만든 노래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자장가는 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든 거라고요.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곁을 떠나셨대요. 관객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서준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이름도 얼굴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이 노래만 남기고 가셨다고만 하셨죠. PD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누군지는 모르시는 건가요? 네. 몰라요.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심사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감정이 북받쳐서 서준은 기타를 메고 무대를 내려가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심사석에서 윤태식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죠. 잠깐. 윤태식의 목소리가 무대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가 윤태식을 쳐다봤어요. 박미정은 급히 윤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앉으세요. 하지만 윤태식은 박미정의 손을 뿌리쳤어요. 윤태식은 무대 위 서준을 가리켰습니다. 그 노래 다시 불러봐요. 서준은 놀란 표정으로 윤태식을 봤습니다. 관객들도 술렁였어요. PD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윤태식 선생님, 지금 다시 불러달라고. 윤태식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윤태식은 무대 쪽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박미정이 윤태식을 붙잡았죠. 선생님, 진정하세요. 제발요. 박미정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박미정을 봤어요. 윤태식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정 씨, 이 노래 내가 만든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왜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윤태식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에요. 뭔가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또 떠올랐다가 사라지고. 박미정은 윤태식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스태프들에게 손짓했어요.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 스태프들이 급히 움직였습니다. 관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웅성거렸어요. 무대 위 서준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랐죠. 박미정은 윤태식을 백스테이지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대기실이었어요. 윤태식을 소파에 앉히고 물을 건넸죠. 선생님, 물 드세요. 윤태식은 물을 받아들었지만 마시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그저 멍하니 앞을 바라봤어요. 미정 씨. 네, 선생님. 내가 아이가 있었나요? 박미정은 움찔했습니다. 그 질문은 예상하지 못한 거였어요. 박미정은 잠시 침묵했죠. 선생님, 지금은 대답해 주세요. 윤태식이 박미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윤태식의 눈빛은 간절했어요. 제발요. 박미정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도 모르실 텐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박미정은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금 진실을 말하면 윤태식이 감당할 수 없을 거라 생각했죠. 윤태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럼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걸까요?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청년을 보니까 왜 이렇게 미안하고 슬픈지 모르겠어요. 박미정은 윤태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박미정도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한편 복도에서는 서준이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서준은 방금 전 일이 믿기지 않았어요. 윤태식이 자장가를 알아본 거예요. 아니, 자신이 만든 노래라고 했죠. 서준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설마 윤태식이 아버지일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 이름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죠. 서준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어요. 20대 초반의 어머니가 누군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하지만 옆 사람 얼굴은 찢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일부러 찢어낸 거였어요. 엄마, 이 사람이 아빠예요? 서준은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죠. 복도 끝에서 PD가 다가왔습니다. 서준 씨, 잠깐 사무실로 좀 오시겠어요? 네.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서준은 PD를 따라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이었어요. PD와 작가 2명이 앉아 있었죠. PD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서준 씨, 혹시 오늘 일이 연출된 건 아니죠? 네. 서준은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감정 유도 연출 말이에요. 윤태식 선생님 반응을 유도하려고 일부러 그런 곡을 선택한 건 아니냐는 거죠.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진짜예요. 저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럼 증거가 있나요? 어머니가 그 노래를 불러주셨다는 증거요. 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증거라니.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녹음도 없었어요. 그저 서준의 기억 속에만 남아 있었죠. 증거는 없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에요. PD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해 드릴게요. 서준은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서준은 작게 울먹였습니다. 복도에 주저앉은 서준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방송국 직원들이 오가며 서준을 쳐다봤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어요. 서준은 그저 바닥만 바라봤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누군가 서준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박미정이 서 있었습니다. 서준 씨 맞죠?
네, 그런데요. 박미정은 서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방금 부른 자장가 정말 어머니한테 배운 거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매일 들었어요. 어머니 성함이 고은정이요. 그 순간 박미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미정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고은정. 그 이름을 박미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윤태식이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었죠. 고은정 맞나요? 박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왜요? 서준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박미정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박미정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거예요. 박미정은 서둘러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서준은 박미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뭔가 이상했죠. 분명히 어머니 이름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박미정은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세면대에 손을 짚었어요. 숨이 가빠졌죠. 박미정은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이 보였어요. 은정 씨 그 아이가. 박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일이 떠올랐어요. 윤태식이 한 여자를 사랑했던 때였죠. 고은정. 작은 극장 매표원이었던 그녀였습니다. 윤태식은 은정을 위해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하지만 은정은 떠났죠. 어느 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윤태식은 그 후로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어요. 작곡도 하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죠. 그러다 어느 날 윤태식이 자장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악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태어나지도 못한 내 아이를 위해. 박미정은 그때 물었었죠. 선생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박미정에게 부탁했어요. 이 곡은 절대 세상에 나가면 안 돼요. 약속해 주세요. 박미정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악보를 깊이 숨겼죠. 3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있는 비서에게 말했죠. 서재 금고 안에 오래된 악보 하나 있어요. 지금 당장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10분 후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누렇게 바랜 악보였어요. 박미정은 악보를 확대해서 봤습니다. 하단에 적힌 메모가 보였죠. 태어나지도 못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든 노래. 1995년 11월. 박미정은 계산했습니다. 1995년 11월에 만든 노래. 그리고 서준의 나이는 29세. 1996년생이었어요.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결국 이날이 왔구나. 박미정은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한편 대기실. 윤태식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송국 의료진이 와서 혈압을 재고 있었어요. 윤태식의 상태는 불안정했죠. 선생님,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의료진이 말했지만 윤태식은 듣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은 그저 창밖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자장가 멜로디가 맴돌았습니다. 윤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무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흐릿한 영상이었죠. 젊은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자가 말했죠. 태식 씨 아이가 생겼어요. 윤태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윤태식은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아이가 생겼다고. 윤태식은 중얼거렸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떠올랐어요. 여자의 얼굴, 여자의 목소리, 그리고 여자가 떠나던 날. 모든 게 섞여 있었죠. 윤태식은 갑자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아! 윤태식은 비틀거렸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윤태식을 붙잡았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하지만 윤태식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만 틀어. 네. 뭘 그만 틀어요? 그 노래는 없어져야 해.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귀를 막았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 다 떠올라. 다 떠올라서 견딜 수가 없어. 윤태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주저앉았죠. 의료진이 급히 윤태식을 부축했습니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은 박미정이 달려왔습니다. 대기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윤태식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박미정은 윤태식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윤태식은 박미정을 올려다봤습니다. 미정 씨,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선생님, 누군가를 버린 것 같아요. 소중한 사람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요. 윤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요. 얼굴도 이름도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박미정은 윤태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박미정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선생님, 지금은 쉬셔야 해요. 미정 씨. 윤태식이 박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청년 다시 보고 싶어요. 그 청년을 보면 뭔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선생님 상태가. 제발이에요. 윤태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도 서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왔어요. 서준 씨, 윤태식 선생님이 부르십니다. 네. 서준은 놀라 일어났습니다. 저를요? 네, 빨리 오세요. 서준은 스태프를 따라 대기실로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윤태식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박미정이 옆에 있었죠. 윤태식은 서준을 봤습니다. 한참을 서준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자네 이름이 뭔가? 한서준입니다. 서준. 윤태식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뭔가 익숙한 것 같기도 했고 낯선 것 같기도 했어요. 자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 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작은 극장에서 일하셨어요. 매표원이요. 윤태식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극장 매표원. 윤태식의 머릿속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극장, 매표소 앞에 서 있던 여자의 모습이요. 윤태식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대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태식은 계속 미안해라고 중얼거렸어요. 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미안하다는 걸까요? 서준은 알 수 없었죠. 박미정이 윤태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 쉬셔야 해요. 박미정은 의료진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료진이 휠체어를 가져왔습니다. 윤태식을 휠체어에 앉혔죠. 윤태식은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저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오늘은 이만 돌아가세요. 박미정이 서준에게 말했습니다. 서준은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말이 없었죠. 서준은 대기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뒤를 돌아봤어요. 휠체어에 앉은 윤태식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워 보였죠. 오후 4시, 박미정은 윤태식을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윤태식은 침대에 눕자마자 잠들었어요. 박미정은 윤태식의 이불을 덮어주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박미정은 자신의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었지만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핸들을 꽉 쥐었죠. 은정 씨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어요? 박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전 고은정이 떠나던 날이 떠올랐어요. 박미정은 그날 은정을 우연히 마주쳤었죠. 극장 앞이었습니다. 은정 씨, 어디 가세요? 박미정이 물었을 때 은정은 미소만 지었어요. 멀리요. 아주 멀리. 태식 씨는 아세요? 은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는 게 나아요. 제가 있으면 태식 씨 인생이 망가질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서서 걸어갔죠.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박미정은 다시는 은정을 보지 못했습니다. 박미정은 차를 몰아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15층이었어요. 박미정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집은 조용했죠. 박미정은 서재로 갔습니다. 벽 한쪽에는 커다란 책장이 있었어요. 박미정은 책장 뒤편에 숨겨진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열렸죠. 금고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계약서, 사진, 그리고 악보 한 장이요. 박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어요. 오선지 위에는 자장가 멜로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미정은 악보를 펼쳤어요. 하단에 연필로 적힌 메모가 보였죠. 태어나지도 못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든 노래. 1995년 11월. 윤태식. 박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악보를 받은 게 언제였을까요? 30년도 더 된 일이었어요. 윤태식은 이 악보를 박미정에게 주며 말했었죠. 이 곡은 절대 세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왜요, 선생님? 좋은 곡인데요. 이 노래는 제 죄의 기록이에요. 윤태식은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박미정은 묻지 않았어요. 그저 윤태식의 부탁대로 악보를 깊이 숨겼죠. 박미정은 악보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악보를 다시 읽었어요. 1995년 11월. 그리고 서준의 나이는 29세. 1996년생이었습니다. 은정 씨 결국 이 아이였군요. 박미정은 중얼거렸습니다. 은정은 임신한 채로 떠났던 거예요. 윤태식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혼자서 아이를 키웠죠. 박미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은정도 윤태식도 그리고 서준도 모두 불쌍했습니다. 박미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방송국에 전화를 걸었어요. 서준의 연락처를 물었죠. 잠시 후 문자로 번호가 도착했습니다. 박미정은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렸어요. 그리고 서준이 받았죠. 여보세요? 서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서준 씨, 저 박미정이에요. 오늘 심사위원이었던.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아요? 할 말이 있어서요.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박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서준 씨가 오늘 부른 그 자장가 윤태식 선생님이 평생 숨겨온 곡이에요. 네.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생님이 50년 전에 만든 곡이에요. 하지만 세상에 공개한 적은 없어요. 단 한 번도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박미정은 악보를 내려다봤습니다. 악보 하단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태어나지도 못한 내 아이를 위해 만든 노래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서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날짜는 1995년 11월이에요. 서준 씨 생년월일이 1996년 몇 월이죠? 8월이요. 박미정은 계산했습니다. 1995년 11월에 만든 노래.
그리고 1996년 8월에 태어난 아이. 시간이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서준 씨 어머니가 고은정 씨 맞죠? 네, 맞는데요. 어떻게? 윤태식 선생님이 1995년에 사랑했던 사람이 고은정 씨예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박미정는 계속 말했습니다. 은정 씨는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선생님께 아무 말도 없이요. 선생님은 그 후로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죠. 그럼 윤태식 선생님이.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버지란 말인가요? 박미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모든 게 너무 정확히 맞아떨어져요. 서준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미정도 기다렸어요. 할 말이 없었죠. 잠시 후 서준이 작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저를 기억하실까요? 박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은 볼 수 없었지만요. 모르겠어요. 선생님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도 한 번 더 뵙고 싶어요. 서준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박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내일 연락할게요. 선생님 상태 보고요. 감사합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미정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악보를 다시 봤어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이제 세상에 나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서울 외곽의 대학병원. 박미정은 서준을 데리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윤태식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서 응급실에 실려왔다는 연락을 받았거든요.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어요. 박미정과 서준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서준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떨리고 있었죠. 선생님 상태가 어떠세요? 서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박미정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기억이 계속 사라지고 계세요. 오늘 아침에는 저도 못 알아보셨어요. 서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제라도 만나러 온 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서준은 두려웠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3층 특실이었습니다. 박미정이 문을 천천히 열었죠. 선생님, 손님 오셨어요.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침대에는 윤태식이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옆에 놓여 있었죠. 윤태식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창백했어요. 서준은 조심스럽게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윤태식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준을 알아보는 것 같지 않았죠. 박미정이 윤태식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어제 오디션에서 노래 불렀던 청년이에요. 기억하세요? 윤태식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준을 봤어요. 한참을 서준을 바라보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노래 잘 불렀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준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윤태식이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준은 겨우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서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윤태식과 가까워졌습니다. 박미정은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병실에는 서준과 윤태식만 남았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서준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윤태식은 그저 서준을 바라보고 있었죠. 자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태식이 먼저 물었습니다. 한서준이요. 서준 좋은 이름이네. 윤태식은 그 이름을 천천히 되뇌었어요. 누가 지어줬나? 어머니가요.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뭔가? 윤태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고은정이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태식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언가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윤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은정이. 윤태식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무언가를 떠올리려 애쓰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맺혔죠. 서준은 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아니.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맞죠? 윤태식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윤태식은 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윤태식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서준을 바라보던 윤태식이 천천히 손을 내밀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서준은 윤태식의 손을 잡았죠. 윤태식의 손은 차갑고 마른 손이었어요. 미안하다. 윤태식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윤태식은 눈물을 흘렸어요. 서준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죠. 아빠는 몰랐어. 윤태식이 힘겹게 말했습니다. 은정이가 떠날 때 아무 말도 안 했거든. 아이가 있는 줄 전혀 몰랐어. 서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떠났던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요. 엄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아빠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훌륭한 작곡가가 됐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고요. 윤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훌륭한 작곡가 그게 무슨 소용인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내 아이도 지키지 못했는데. 윤태식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어요. 은정이는 어떻게 살았나? 서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머니의 힘들었던 삶을요. 힘들게 사셨어요. 반지하 방에서 혼자 저를 키우셨죠. 서준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진 않으셨어요. 저만 보면 웃으셨거든요. 그리고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셨어요. 윤태식은 서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 자장가 은정이를 위해 만든 거였어. 아니, 태어날 아이를 위해 만든 거였지. 윤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정이가 떠난 후에 아이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만든 노래야. 서준은 윤태식을 바라봤습니다. 왜 찾지 않으셨어요? 윤태식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찾았어. 몇 년 동안 찾았지.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윤태식은 눈을 감았어요. 그러다 포기했지. 은정이가 날 떠난 건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있으면 은정이 인생이 망가질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서준은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자신 때문에 윤태식의 인생이 망가질까봐 떠났던 거죠.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아빠는 좋은 사람이었다고. 너를 사랑했을 거라고. 윤태식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윤태식은 서준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아빠가. 윤태식의 목소리가 간신히 나왔습니다. 너를 하루도 잊은 적은 없었다. 서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서준은 윤태식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울었죠. 윤태식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숨겨왔던 슬픔이 터져 나왔어요. 윤태식은 서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병실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습니다. 복도에서 박미정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박미정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은정 씨 이제 편히 쉬세요. 박미정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서울 마포구 한 작은 라디오 방송국. 오후 2시 음악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DJ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곡을 준비했습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나신 전설의 작곡가 윤태식 선생님의 마지막 미공개 곡이에요. 스튜디오 안 DJ는 원고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곡은 30년 동안 세상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장가입니다. 선생님이 평생 가슴에 품고 계셨던 노래죠. DJ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아드님 한서준 씨가 직접 부른 버전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윤태식 작곡, 한서준 노래, 자장가입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기타 소리가 먼저 들렸어요. 맑고 깨끗한 소리였죠. 그리고 서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잠들어라, 내 아가 별빛 아래 내가 있고. 목소리는 1년 전보다 더 성숙해져 있었어요. 슬픔도 있었지만 따뜻함도 있었습니다. 서준은 이제 이 노래를 부를 때 울지 않았어요. 대신 미소 지으며 불렀죠. 녹음실, 서준은 헤드폰을 쓰고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어요. 서준의 머릿속에는 두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요. 엄마 품에 안겨서 꿈속에서 만나자. 노래가 계속되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박미정이 서 있었어요. 박미정은 서준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났어요. 아빠도 널 사랑해. 마지막 소절이었습니다. 서준의 목소리가 천천히 사라져갔어요. 기타 소리도 멈췄죠. 고요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준은 눈을 떴습니다. 헤드폰을 벗고 박미정을 봤어요. 박미정은 웃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한편 경기도 외곽의 요양원. 넓은 정원이 있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정원 한쪽 벤치에 윤태식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윤태식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죠.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윤태식 옆에 앉았어요. 작은 라디오를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늘 선생님 노래 나온대요. 들으실래요? 윤태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익숙한 듯 라디오를 켰어요. 음악 프로그램이었죠. DJ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태식 작곡, 한서준 노래, 자장가입니다. 기타 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잠들어라, 내 아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태식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요양보호사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놀라서 윤태식을 봤죠. 윤태식의 손은 박자에 맞춰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것처럼, 마치 지휘를 하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별빛 아래 내가 있고. 윤태식의 입술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 같았어요.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입모양이 가사와 일치했죠. 요양보호사는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윤태식은 모든 기억을 잃었습니다. 자신의 이름도 가족도 평생의 업적도 모두 잊었어요. 아침에 먹은 밥도 기억하지 못했죠. 하지만 지금 윤태식의 몸은 이 노래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입술이, 그리고 심장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 품에 안겨서. 윤태식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미소였어요. 윤태식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파란 하늘에는 하얀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꿈속에서 만나자. 윤태식의 손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박자를 놓치지 않았어요. 마지막 소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빠도 널 사랑해. 그 순간 윤태식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윤태식은 왜 우는지 몰랐어요.
누구를 그리워하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가슴은 알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습니다. 윤태식의 손도 멈췄어요. 윤태식은 라디오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죠. 좋은 노래네. 요양보호사는 윤태식을 봤습니다. 선생님이 만든 노래예요. 내가. 윤태식은 고개를 가웃거렸어요. 그런가 난 기억이 안 나는데. 요양보호사는 윤태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몸은 기억하고 계세요. 윤태식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래, 몸이 기억하는구나. 윤태식은 미소 지었습니다. 평온한 미소였어요. 저 멀리 요양원 입구에서 서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았어요. 윤태식을 만나러요. 서준은 정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는 윤태식을 봤죠. 서준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이 인사했습니다. 윤태식은 서준을 봤어요. 누군지 몰랐습니다. 매주 보는 사람이었지만 윤태식은 매번 처음 보는 것처럼 대했죠. 안녕하세요. 윤태식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서준은 윤태식 옆에 앉았어요. 가방에서 기타를 꺼냈습니다. 노래 하나 들려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죠. 윤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준은 기타를 무릎에 얹었어요. 그리고 줄을 튕기기 시작했습니다. 자장가였죠. 잠들어라 내 아가. 서준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윤태식은 눈을 감고 들었어요. 윤태식의 손가락이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미소 지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두 사람만 남았어요. 서준은 노래를 계속했습니다. 윤태식은 들었죠. 두 사람은 누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노래는 알고 있었어요. 노래만 남았습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이름이 잊혀져도 노래만큼은 남았어요. 아버지와 아들을 이어주는 노래가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원은 주황빛으로 물들었어요. 서준의 노래가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윤태식은 눈을 감고 미소 지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작은 공감 표시 한 번만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도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보셨는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감동과 반전의 드라마로 꼭 보답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